그날 밤, 공장 조립 라인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단순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돈은 이미 내 계좌에서 다 뺐어.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는 척한 거였다. 주변의 기계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맹세했다. 이 배신을, 이 고통을 그녀가 아니, 그들이 치르게 할 거야. 공정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공장 라인의 끝없는 리듬이 내 삶의 리듬이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배치 근무. 서울 외곽의 이 산업단지에서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손에 쥔 드라이버로 나사 하나하나를 조이는 그 반복이 나름의 안정감을 주었다. 적어도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지친 몸뚱이가 침대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름은 강민준. 35살의 평범한 직장인? 아니, 이제는 전 직장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회사에서 10년을 버틴 보람으로 이제야 중간 관리자 자리를 노릴 수 있을 만큼의 경력이 쌓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그 한 통의 메시지로 무너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라인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나는 헤드셋을 끼고 작업 지시를 받았다. 민준 씨, 3번 라인 속도 올려요. 생산 목표 미달이래요. 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위치를 돌렸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소음 속에서 핸드폰 알림이 왔다. 보통은 무시한다. 근무 중에 사적인 건 금지니까. 하지만 이번엔 직감이 스쳤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메시지를 열자마자 세상이 멈췄다. 발신자는 지은이었다. 내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 오빠,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이혼 서류 첨부했어. 변호사한테 바로 보내. 첨부 파일은 PDF였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간단했다.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우리 아이, 하준이는 그녀 쪽 그리고 계좌 잔고, 0원. 13만 5천 달러. 아니, 원으로 치면 1억 8천만 원쯤 되는 돈, 그건 우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혈혈단신의 저축이었다. 미국 출장으로 번 돈, 주식으로 굴려서 불린 돈, 심지어 지은의 작은 사업 자금까지. 모든 게 한 방에 증발했다. 그녀는 은행 앱으로 이체를 한 모양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공동 계좌를 그녀 혼자서 비우다니. 법적으로 가능한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녀는 미리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이혼으로 위장한 서류를 준비했다. 나는 사인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합의를 전제로 돈을 빼갔다. 웃음이 터졌다. 주변 동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민준아, 왜 그래? 꿈이라도 꿨냐? 옆자리 형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날 배신한 대가로 나는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거야. 공정하게. 내가 날 망친 만큼. 근무가 끝난 새벽 6시, 나는 집으로 향했다.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집으로. 우리 아파트는 서울 강남의 중소형 빌라였다. 5년 전, 결혼 후 첫집 하준이가 태어나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곳, 오택시 안에서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변호사 이름, 김태호.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가 그를 만난 건 언제부터? 문 앞에 도착하자 이미 문이 열린 채였다. 짐은 다 나간 모양. 거실 한가운데에 남은 건 하준이의 장난감 하나, 작은 로봇 피규어.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준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너는 알기나 할까? 내 나이 겨우 7살인데. 그리고 침실로 갔다. 우리 침대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민준 오빠,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내가 항상 일만 하고 나랑 하준이를 돌보지 않는 게 이제 그만. 돈은 내 몫이야. 새 출발을 위해 이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가 항상 일만 하고. 웃기지 마. 내가 배치 근무나 하며 밤새워 일한 건 너와 하준이를 위해였다. 내 사업이 망할 뻔했을 때 내가 빌려준 돈으로 버틴 거 잊었어? 나는 그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은행 앱을 열자 확인됐다. 공동 계좌는 텅 비었다. 그녀는 해외 송금으로 돈을 빼간 듯 했다. 미국. 그녀의 고향 친척이 사는 곳, 아니, 그게 다가 아닐 거야? 직감이 말했다. 그녀 뒤에 누군가 있다. 그날 낮,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과거를 더듬었다. 우리 만남은 로맨틱했다. 대학 시절 캠퍼스 카페에서. 지은이는 미소가 예쁜 여학생이었고 나는 공대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결혼은 자연스러웠다. 하준이가 태어나면서 삶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균열은 서서히 왔다. 그녀의 사업 작은 온라인 숍이 어려워지면서 나는 더 많은 야근을 했다. 배치 근무로 전환된 건 2년 전. 오빠, 나 혼자 키우기 힘들어. 그녀의 불만이 쌓였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게 배신으로 이어질 줄이야. 오후에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내 지인 중에 법률 도우미가 있었다. 민준 씨, 이건 중범죄예요. 사기고 배임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는 말했다. 증거. 그게 문제였다. 그녀는 교묘했다. 공동 계좌를 이용했으니 법적으로 합의로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준이를 빼앗긴 것도, 돈을 잃은 것도. 모든 게 내 인생을 파괴했다. 그날 밤, 나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단 결근. 팀장에게 전화가 왔다. 민준아, 왜 안 나와? 큰일 나. 나는 대답 대신 끊었다. 이제부터 내 삶은 복수로 채워질 거야. 지은아, 내가 날 버린 대로 나는 내 모든 걸 앗아갈게.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 나는 그녀의 SNS를 뒤졌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최근 포스트, 새로운 시작. 미국으로 고,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옆에 낯선 남자. 키 크고 세련된 수트 차림. 누군가. 태그를 보니 박준호. 검색하자 나왔다. 재벌 3세. IT 회사 CEO. 그녀의 사업 파트너. 아니, 그 이상. 심장이 쿵쾅거렸다. 배신의 냄새. 그녀는 그와 바람을 피웠다. 돈을 빼간 것도, 이혼도, 그를 위해. 나는 증거를 모았다. 스크린샷, 채팅 로그. 그녀가 나 몰래 만난 호텔 예약 내역까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녀의 노트북을 미리 백업해뒀다. 결혼 초부터 나는 그녀를 불신했다. 미안, 지은아. 내가 먼저 배신한 거니까? 그리고 나는 움직였다. 박준호의 회사로 갔다. 서울 중심가의 고층 빌딩. 로비에서 기다리며 그의 일정을 훔쳐봤다. 보안이 철저했지만 나는 공장 노동자로서의 인내를 발휘했다. 저녁 8시 그가 나왔다. 검은 벤츠. 나는 택시를 타고 뒤쫓았다. 그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강남의 럭셔리 콘도. 밤이 깊어지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직접 대면. 하지만 폭력은 아니다. 아직은. 복수는 차가워야 해. 나는 그의 차 아래에 메모를 남겼다. 박준호 씨, 지은 씨의 전 남편입니다. 이야기 좀 해요. 내일 오후 3시, 카페 블루문에서. 그리고 내 전화번호. 다음 날,
그는 왔다. 세련된 얼굴, 하지만 눈빛에 불안이 스쳤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간단해요. 내 아내와 내 돈을 돌려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게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미쳤군요. 증거도 없는데, 하지만 나는 폰을 꺼냈다. 지은과 그의 사진, 채팅. 이게 증거예요. 재벌 3세가 유부녀와 불륜? 스캔들 터지면 당신 회사주가 폭락할 텐데.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돈은 지은이가 관리해요. 하지만 하준이 양육권은 어렵겠어요. 웃기지 마우.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테이블을 쳤다. 양육권. 그건 내 거야. 내 놈 때문에 잃은 거라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는 일어났다. 경찰 부를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 복수의 첫걸음. 그날 이후 나는 삶을 재정비했다. 공장은 그만뒀다. 실업급여로 버티며 프리랜서로 일했다. IT 컨설팅. 내 전공을 살려. 돈은 적었지만 자유가 생겼다. 하준이를 만나기 위해 법정 싸움을 준비했다. 변호사 비용은 지인에게 빌렸다. 민준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겨야 해. 다니면 죽을 거야. 지은과 만난 건 2주 후 법원 중재. 그녀는 여전했다. 차려입은 옷차림, 하지만 피곤한 눈. 오빠, 하준이는 나랑 있어야 해. 내가 일만 하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일만. 내가 내 돈으로 사치 부리던 건 어땠어? 박준호와의 여행.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거짓말. 나는 증거를 테이블에 던졌다. 오해. 이 사진들은.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오빠. 나도 후회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후회라기보단 두려움. 중재는 실패했다. 법정으로 간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녀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사업은 박준호의 돈으로 돌아갔다. 불법 대출, 세금 탈루.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공정하게 내 모토. 밤마다 나는 하준이를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 웃음소리. 그게 내 유일한 빚. 복수는 그를 위해. 지은을 무너뜨려 하준이를 되찾아야 해. 법정 날짜가 다가오면서 내 삶은 전쟁터가 됐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은 초췌했다. 수염은 깎지 않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지은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든 대가로 나는 내 모든 걸 앗아갈게. 첫 심리는 양육권 분쟁이었다. 법정은 차가웠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피고인 측, 증언하세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하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원고는 항상 일 때문에 집을 비웠어요. 변호사가 덧붙였다. 공장 근무로 인해 가정생활이 소홀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그건 거짓입니다. 제가 배치 근무를 한 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는 제 저축을 도둑질해 해외로 도피하려 했어요. 증거를 제출했다. 계좌 이체 내역, 그녀의 여행 기록. 법정 안이 술렁였다. 박준호는 증인으로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심리 후 복도에서 그녀를 만났다. 오빠, 제발. 하준이한테 상처 주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코웃음 쳤다. 상처. 내가 먼저 준 거잖아. 박준호와의 그 밤들, 하준이가 알면 어떨까?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너 아직도 모르나 봐. 박준호 오빠는 나를 구해준 사람이야. 내가 무능해서 사업이 망할 뻔했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무능. 10년 동안 내가 그녀의 사업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구해준. 돈으로 산 사랑이야? 그럼 그 돈 돌려. 내 목. 그녀는 돌아섰다. 꿈도 꾸지 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흔들리고 있다. 세무서 신고가 먹힌 모양. 며칠 후 그녀의 사업에 대한 조사 소식이 들려왔다. 세금 체납 의심 본론에 살짝 실렸다. 박준호의 회사도 연루될 조짐.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익명 이메일로 박준호에게 보냈다. 준호 씨, 지은의 사업이 무너지면 당신도 끝장이에요. 돈 돌려주시면 모든 걸 잊을게요. 그는 답했다. 미친 새끼. 내 인생 망쳐줄까? 위협. 하지만 공포가 느껴졌다. 그 주말 하준이를 만났다. 법정 허가로 공원에서. 아빠, 그의 작은 몸이 안겨왔다. 나는 눈물이 고였다. 하준아, 아빠가 곧 데리러 갈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 싫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지은아,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단계적이다. 1단계, 재정 파탄.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려. 2단계, 명예 실추. 불륜 스캔들 폭로. 3단계, 법적 승리. 하준이 되찾기. 그리고 마지막, 감정적 복수.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기. 월요일, 나는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다. 옛 동료의 소개로 IT 보안 컨설팅. 아이러니컬하게도 박준호의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 민준 씨, 이 클라이언트는 대형 IT 펌이야. 보안 취약점 점검. 나는 웃었다. 좋아요. 철저히 할게요. 프로젝트 중 나는 그의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합법적이었다. 컨설턴트로서. 하지만 그 안에서 지은의 사업 데이터가 보였다. 불법 자금 흐름. 나는 그것을 복사했다. 증거 추가. 한 달 후, 두 번째 심리. 이번엔 재산 분할. 판사는 말했다. 피고의 자금 인출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반환 명령. 지은의 변호사가 항변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50%를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이미 돈은 박준호에게 갔다. 그는 압류를 피하려 해외로 빼돌린 모양. 심리 후 그녀가 나를 기다렸다. 오빠, 이겼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에 광기가 보였다. 박준호 오빠가 내 인생 끝장낼 거야. 위협.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럼 같이 끝나보자.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처음으로. 캔 맥주 3캔. 취기가 오르자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민준 오빠, 영원히 함께할게요. 거짓. 모든 게 거짓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울지 마, 강민준. 복수할 거야. 다음 날 나는 행동에 나섰다. 온라인 포럼에 익명으로 올렸다. 재벌 3세의 불륜 스토리. 증거 첨부, 사진, 채팅. 제목, 박준호, 유부녀와의 로맨스. 사업 뒤의 비밀, 조회수가 폭발했다. 언론이 물었다. 그의 회사주가 5% 하락. 박준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야, 이 새끼. 내가 한 짓이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맞아요. 돈 돌려주시면 지울게요. 그는 욕을 했다. 꿈도 꾸지 마. 내 가족 다 죽여버릴 거야. 공갈. 하지만 나는 녹음했다. 추가 증거.
지은에게도 갔다. 그녀의 사업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여기서 뭐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엉망이었다. 서류 더미, 직원들 피곤한 얼굴. 사업 망했네? 박준호 덕에 버티던 거였어?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나가. 내 탓이야. 나는 웃었다. 내 탓. 내 배신 탓이지. 하준이 보러 가자. 내가 망하는 걸 보여줄게. 그녀가 나를 밀쳤다. 하준이는 내 거야. 내처럼 무능한 아빠 필요 없어. 그 말에 내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참았다. 폭력은 패배다. 대신 나는 말했다. 좋아. 그럼 내 인생을 보자. 이 사업, 세금 문제 터지면 끝장이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세무서 신고한 거 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정하게. 내가 내 돈 훔친 만큼. 그날부터 그녀의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직원 사직, 고객 이탈. 박준호는 거리를 뒀다. 위험해. 그의 메시지. 지은은 혼자였다. 나는 그걸 보며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복수인가?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세 번째 심리는 하준이 양육권 최종 결정. 법정 분위기는 팽팽했다. 지은은 더 야위었다. 메이크업으로 가린 피로.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원고는 실직 상태의 사실이었다. 나는 아직 안정적 직업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증언대에 서서 말했다. 판사님,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피고는 제 재산을 도난당하게 만들었고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증거 슬라이드, 사진, 녹음, 세무 기록. 법정안이 웅성거렸다. 지은이 반박했다. 그건 오해야. 민준 오빠가 날 학대한 거예요. 거짓말. 그녀가 날 때린 적은 없지만 감정적 학대는 그녀 쪽이었다. 나는 증인들을 불렀다. 그녀의 친구, 옛 동료. 지은이는 바람을 피웠어요. 하준이 앞에서조차. 판사는 퇴정했다. 기다림의 시간. 로비에서 지은이 다가왔다. 오빠, 제발 포기해. 하준이한테 아빠가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필요 없어. 내가 그의 인생 망친 거야? 박준호와의 그 더러운 관계로. 그녀가 소리쳤다. 박준호 오빠는 날 사랑해. 너처럼 싸구려가 아니야.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사랑. 돈으로 산 거지. 내가 내 인생을 훔친 대로 나는 내 사랑을 훔칠게.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손을 뗐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판사가 돌아왔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승리. 지은이 무너졌다. 울음소리. 하준이, 내 아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준이를 데려온 날, 그는 나를 안았다. 아빠, 엄마 울었어.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우리 둘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시작이었다. 지은은 항소했다.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박준호가 막은 모양. 나는 그를 노렸다. 그의 회사 프로젝트를 끝내고 보고서를 썼다. 보안 취약, 내부 유출 가능성 높음, 하지만 은밀히 그의 불법 거래를 추가했다. 지은의 자금 세탁. 보고서가 제출되자
그의 회사가 조사받았다. 금융감독원. 주가 15% 폭락. 언론 헤드라인, 박준호, 돈 세탁 의혹. 그는 나를 의심했다. 전화, 너 이게 내 지디지? 죽여버릴 거야.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요. 공정하게 해요. 준호 씨. 그는 포기했다. 아니, 거래를 제안했다. 돈 돌려줄게. 50%. 대신 스캔들 지워. 나는 거절했다. 전부. 그리고 지은과 헤어져. 그는 동의했다. 돈이 입금됐다. 9천만 원.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다. 지은에게 갔다. 그녀의 아파트. 문이 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오빠.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끝내자. 내 인생, 이제 망했어. 사업은 파산, 박준호는 떠났어. 그녀가 울었다. 알아. 다 내 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탓. 내 선택 탓이지. 배신의 대가. 그 순간 그녀가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죽여버릴 거야. 그녀가 달려들었다. 나는 피했다.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이 떨어졌다. 미쳤어. 하준이가 알면. 그녀가 무너졌다. 하준이, 내 아들. 돌려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불가능해. 내가 먼저 버린 거야? 그날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의 자해 시도. 병원으로 갔다. 정신과. 그녀는 무너졌다. 약물 치료.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억눌렀다. 복수는 감정이다. 하준이와의 삶은 평화로웠다. 학교 보내며 밥 차리며.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그녀의 울음소리. 내 복수가 그녀를 파괴한 거? 돈이 돌아오고 하준이가 내 곁에 있으니 삶이 안정됐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IT 보안회사, 연봉 7천. 공장 시절보다 나았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지은의 항소가 기각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들이 왔다. 오빠, 용서해줘. 하준이 만나게 해줘. 나는 찢었다. 용서. 불가능. 그녀의 사업 파산 소송이 시작됐다. 채권자들. 박준호가 돈을 회수했다. 그녀는 빚더미. 나는 그걸 지켜봤다. 공정했다. 박준호와의 마지막 만남. 그의 사무실. 민준 씨, 당신 이겼어요. 돈 돌려줬고 지은과 끝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쳤다. 수염, 다크서클. 재벌 3세의 몰락. 나는 물었다. 후회하나요? 그가 웃었다. 후회. 처음엔 아니. 하지만 이제. 내 복수가 무서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목적이에요. 배신의 맛.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그냥 이혼하면 됐잖아. 나는 대답했다. 그냥. 내 인생을 훔친 대가예요. 가족, 돈, 신뢰. 전부. 그 후 그는 해외로 갔다. 회사 매각. 스캔들 여파. 그의 가족이 청소했다. 하지만 그의 명예는 영원히 더러워졌다. 지은은 병원에서 나왔다. 재활. 나는 하준이를 데리고 그녀를 만났다. 법정 명령. 공원. 하준이가 달려갔다. 엄마, 그녀가 안았다. 눈물. 미안해, 아들아. 나는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민준아, 고마워. 하준이 데려와줘서. 나는 말했다. 이건 하준이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만남 후 그녀가 말했다. 오빠, 나 다시 시작할게. 빚 갚고 새 삶, 나는 코웃음. 좋아. 하지만 내 삶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 내 집 앞에 왔다. 민준아, 이야기하자. 술 취한 얼굴. 나는 문을 열었다. 뭐? 그녀가 안겼다. 미안해. 사랑했어. 아직도 거짓.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하지만 그녀가 키스하려 했다. 순간, 분노. 나는 그녀를 밀쳤다. 그녀가 넘어졌다. 아야. 하준이가 깼다. 아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를 내보냈다. 가지마. 하준이 봤어. 그녀가 울며 갔다. 그 사건 후 나는 경계를 높였다. CCTV 설치. 그녀의 집을 감시. 그녀는 자주 왔다. 편지, 선물.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한 달 후 그녀의 자살 시도. 약, 병원. 하준이가 알았다. 엄마 왜? 그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아파. 하지만 아빠가 있어? 그날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병실. 왜 그래? 죽어서 복수하나? 그녀가 속삭였다. 후회해. 모든 게 내 복수가. 나를 죽였어. 나는 침묵했다. 복수인가? 아니면 그녀의 선택. 하지만 속으로 승리감. 살아. 빚 갚아. 하준이를 위해. 그녀가 퇴원한 후 삶이 변했다. 그녀는 새 직장. 카페 알바. 겸손해졌다. 나에게 메시지, 도와줄게. 하준이 위해 나는 거절했다. 혼자서. 하지만 하준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나는 허락했다. 공동 양육. 점점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저녁 식사, 학교 행사.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다시 해볼래? 그녀의 눈에 진심. 나는 흔들렸다. 10년의 추억. 하지만 배신의 상처. 생각해볼게. 나는 말했다. 밤에 혼자서.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새로운 시작. 공동 양육이 시작되면서 삶이 안정됐다. 하준이는 행복했다. 아빠,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좋아. 그는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심. 지은아, 또 배신할 건가? 그녀는 변했다. 빚 갚기 위해 밤늦게 일이 피곤해도 하준이를 위해 그녀의 말 연하는 도왔다. 돈 조금. 고마워, 오빠. 그녀가 말했다. 오빠. 옛 호칭. 박준호 소식은 끊겼다. 해외 망명. 그의 회사 흡수 합병. 재벌 세계의 청소.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내 복수가 세상을 바꿨다. 하지만 갈등이 왔다. 하준이 생일, 파티 준비. 그녀와 함께 쇼핑. 이 케이크 어때? 그녀가 웃었다. 옛날처럼. 내 가슴이 아렸다. 좋아. 파티 당일 그녀의 친구가 왔다. 옛불륜 파트너의 지인. 지은아, 요즘 어때? 그녀가 물었다. 지은이 대답했다. 잘 지내. 민준 오빠 덕에. 친구가 나를 봤다. 와, 아직도 함께. 용서했어. 나는 웃었다. 복수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밤에 그녀가 말했다. 오빠, 복수. 나한테 너무 잔인했어. 나는 물었다. 후회하나? 그녀가 울었다. 매일, 하지만 내 덕에 깨달았어.
사랑이 뭔지 진심인가? 나는 안았다. 나도. 미안. 키스. 열정. 옛 감정.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하나 됐다. 하준이가 자는 방 옆에서. 죄책감. 하지만 쾌감. 아침, 후회. 이게 맞아? 나는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재시작하자. 진짜로.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부부 상담소. 배신의 상처는 깊어요. 하지만 용서로 치유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 나는 노력했다. 신뢰 쌓기. 데이트, 여행. 하준이와 제주도. 바다 앞, 가족이야. 하준이 소리쳤다. 우리는 웃었다. 행복.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의 전화. 박준호로부터. 지은아, 나 돌아올게. 돈 줄게. 그녀가 끊었다. 오빠한테 말할게. 그녀가 말했다. 박준호가 연락했어. 무시할게. 나는 믿었다. 하지만 의심. 한 달 후 돈이 사라졌다. 내 새 계좌에서 2천만 원 그녀의 핸드폰으로 이체. 오빠, 미안. 박준호가 강요해서 그녀가 울었다. 배신 다시. 내 심장이 찢어졌다. 또. 내가 변한 줄 알았어. 나는 소리쳤다. 하준이가 들었다. 아빠, 왜? 그녀가 말했다. 돈만. 사업 재기 위해 거짓. 박준호와의 재회. 나는 폭발했다. 나가. 영원히 경찰 불렀다. 사기 혐의. 그녀는 끌려갔다. 민준아, 사랑해. 그녀의 외침. 하준이는 충격. 엄마 갔어. 나는 안았다. 아빠만 있으면 돼. 복수 재개. 이번엔 최종. 그녀의 모든 걸 파괴. 법정, 재산 몰수. 그녀는 감옥. 2년 사기죄. 박준호를 쫓았다. 해외 송환 요청. 국제 사기. 그는 잡혔다. 재판. 강민준 씨의 피해자, 그의 증언. 아니, 나의 증인. 그의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가 내 가족을 파괴했어요. 판사는 유죄. 5년. 지은의 재판. 피고, 반성하세요. 그녀가 울었다. 민준 오빠, 미안해. 나는 외면했다. 감옥 생활이 그녀를 바꿨다. 출소 후, 그녀는 찾아왔다. 야위고, 눈빛 공허. 민준아, 하준이 잘 지내? 그녀가 물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탓의 트라우마야? 상담 중이야. 그녀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다 내 잘못. 나는 물었다. 왜 또 배신했어? 그녀가 대답했다. 박준호가 협박했어. 내 복수 때문에. 거짓. 증거 있었다. 그녀의 선택. 하지만 피곤했다. 복수의 피로. 하준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만나고 싶어. 나는 허락했다. 감시하에. 점점, 가족 모임. 1년 후, 우리는 재결합. 아니, 새 시작.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 오빠, 영원히 그녀의 맹세. 하지만 나는 경계. 계좌 분리, 신뢰 쌓기. 하준이의 미소가 모든 걸 가치 있게 했다. 박준호는 감옥서 나왔다. 빈손.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내 인생 망쳐서 나는 용서했다. 공정하게 끝냈어. 삶은 계속. 공장 시절에 나는 사라졌다. 이제 IT 매니저. 지은은 카페 주인. 작은 성공. 밤에 그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 하지만 사랑이 이겼다.
배신의 대가, 후회의 교훈. 하준이의 졸업식. 아빠, 엄마, 사랑해. 그의 말, 우리는 울었다. 완전한 가족. 하지만 깊은 곳, 나는 안다.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 두 번은 치명. 그래서 지키자. 영원히.